다음 날 아침이었다. 정희는 평소처럼 새벽에 눈이 떠졌다. 출근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했다. 20년 넘게 새벽을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었다. 부엌으로 나와 물을 올렸다. 간밤에 준서가 또 다녀갔다. 아들은 밥을 반 공기쯤 먹었다. 정희는 더 먹으란 말을 하지 않았다. 그저 옆에 앉아 있었다. 그것이면 충분한 밤이었다. 그런데 핸드폰이 이상했다. 밤 사이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다.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문자를 열었다. 아들 결혼 망친 거 안 부끄러우세요? 요즘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네. 정희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. 찬물을 따라 단숨에 마셨다. 손끝이 조금 떨렸다. 한서윤이 SNS에 글을 올린 건 파혼 당일 밤이었다.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창가를 바라보는 처량한 듯한 사진 한 장.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. 누군가는 아들을 놓아줘야 할 때를 모릅니다. 사랑해도 때로는 놓아줘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. 누구를 말하는지는 없었다.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서 이야기를 만들었다. 신랑 어머니라는 말이 댓글마다 반복됐다. 정희는 직장 동료에게서 그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. 동료는 말없이 핸드폰을 내밀었고 정희는 게시물의 사진과 댓글 몇 개를 읽었다. 그리고 조용히 돌려주었다. 고마워요. 그게 전부였다. 점심시간 정희는 혼자 군의 계단에 앉아 있었다. 밥은 끝내 먹지 못한 채 잠시 눈만 감고 있었다.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다. 교회 권사님은 예배가 끝나자 정희의 뒤에서 사람들과 수군수군거렸다. 못된 예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될 아가씨를 쥐잡듯 잡았다라고. 정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무슨 설명을 덧붙여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만 같았다. 친척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. 사촌 올케에게도 문자가 왔다. 언니 많이 힘들죠? 정희는 한참을 보다 짧게 답했다. 괜찮아요. 별일 아니에요. 하지만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었다. 내용 증명이 온 건 열흘쯤 뒤였다. 한자로 빼곡한 서류였다. 혼인 방해, 명예훼손, 정신적 피해 보상, 결혼식 위약금 등. 발신인은 한서윤이었다. 정희는 서류를 2번이나 천천히 읽어내려갔다. 가느다랗게 손끝이 떨렸다.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. 법원인지 변호사인지조차 막막했다. 준서에게 털어놓자니 아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. 결국 정희는 서류를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었다. 그날 밤 정희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. 준서가 다시 찾아온 건 그 다음 주 저녁이었다. 국을 끓이던 정희는 현관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. 아들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. 눈밑은 거무스름했고 면도도 제대로 못한 얼굴이었다.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 하나를 더 꺼냈다. 둘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다. 국 끓는 소리만 작게 났다. 한참 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. 엄마,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. 정희는 국그릇만 바라봤다. 무슨 소리야? 처음부터 이상한 게 있었는데 그냥 넘겼어. 그게 왜 내 잘못이야?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. 엄마 앞에 앉은 아들은 변호사 준서가 아니었다. 어릴 적 아프면 말없이 엄마 옆에 누워있던 그 아이 같았다.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. 준서 어깨가 작게 떨렸다. 30 넘은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다. 아들이 돌아간 뒤 정희는 서랍 속 내용 증명을 다시 꺼냈다. 천천히 읽었다.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 서윤이 먼저 했던 말도, 자신이 울며 집에 돌아왔던 것도. 세상은 사진 한 장과 짧은 글로 이미 결론을 내린 뒤였다. 그때 전화가 울렸다. 이미숙이었다. 병원에서 20해 가까이 알고 지낸 원무과 사무장이었다. 언니 시간 돼? 왜? 할 말 있어.
중요한 얘기야. 30분 뒤 이미숙이 편의점 커피 2잔을 들고 집 앞 공원 벤치에 나타났다. 잠시 뜸을 들이던 이미숙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. 언니 당하고만 있을 거야? 준서 보면 속상하지 않아? 언니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속상해. 한서윤 아버지에 대한 서류. 사업 실패. 수억 원대 채무. 진행 중인 소송. 정희는 한동안 서류를 바라봤다. 머릿속 흩어진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는 기분이었다. 처음으로 질문 하나가 생겼다. 그럼 이 결혼은 처음부터 뭐였을까? 이미숙이 두고 간 자료는 사흘 동안 서랍 안에 있었다. 내용 증명 옆이었다. 그러다 나흘째 새벽. 정희는 조용히 자료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. 그리고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. 준서야, 오늘 저녁 집에 와줄 수 있니? 그날 저녁 정희의 집에 온 준서는 자료를 한참 읽더니 조용히 말했다. 엄마 혼전 약정서라는 걸 서윤이랑 같이 작성했었어. 정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. 내 소득을 공동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었어. 그때는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어. 서윤이네 전담 변호사가 같이 작성한 계약서였으니까. 잠시 침묵이 흘렀다. 장인어른 피 때문이었던 것 같아.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.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다. 미안하다. 엄마 혼자 널 키우느라 다른 걸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. 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. 엄마가 왜 미안해? 엄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이야.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.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울리는 듯 했다. 정신이 번쩍 들었다. 이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. 만남은 이미숙이 잡아주었다. 서울 시내 호텔 로비 카페였다. 서윤과 서윤의 부모가 먼저 와 있었고 정희와 준서가 맞은편에 앉았다. 이미숙은 입구 쪽 테이블에서 지켜보고 있었다. 언제든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가 나서주겠다고 하였지만 미숙을 진정시키며 내가 얘기해보리라 말했다.